한국항공우주가 이제 57,000원 돌파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3만 주대 물량을 잡아가고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부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37,000원에서 눌린 폭이 있는데 오늘 뭐 마감 때까지 계속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쪽의 기준은 뭐 조금 더 밑으로도 날짜를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본 부분은 12월 21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볼 수는 있겠어요. 12월 9일 기준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부분 12월 21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12월 21일에 전거래일까지의 매집 누적 수급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이 정도로 강한 시세가 나올 정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뒷받침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다올에서 또 오늘 보고서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 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간 것이 오늘의 이러한 좋은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00만 주라고 한다면요 11% 이상입니다. 지금 매집이 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2021년 12월 21일부터 22년 06월 03일까지의 매집 규모 자체가 지금 뭐 상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지난달에 25일 날 969만 주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1124만 주 정도가 되네요. 그죠? 1124만 주. 그렇게 해서 4월 29일까지가 900만 주대였군요. 그렇게 해서 6월 03일 기준 외국 기간 매집률도 뭐 만만치 않고 매집 규모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12월 21일 이후에 6월 3일까지 매집 평균 단가는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47,000원. 쌍끌이 매수인데 개인들이 뺏긴 게 47,000원. 오늘 기준에서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집 단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매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투자자별 수급 동향하고 외국인 이제 기관들 쪽 기준 잡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사인이 오늘 이제 뭐 2차례 이상 발송이 됐는데 일단은 3만 원대에서부터 쭉 문자 발송이 된 거고 6월 7일 기준에 55,300원이 두 번째 문자입니다. 53,700원, 55,300원 그리고 지금 56,000원대 공방인데 변동성하고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오늘 55,600원이 이제 매매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거래 없이 이제 눌려지거나 프로그램 쪽이 멈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눌림폭으로 연출이 된다면 수급 확인하면서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오늘 하루에 뭐 승부를 보겠다, 뭐 상한가 가라 이런 종목은 아니죠. 시가총액이 5조 5천억까지 올라서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을 오늘 당장의 어떤 기준점을 크게 잡아가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락에서 편입을 해서 주가가 종가가 좀 밀리고 끝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 금액은 얘는 말 그대로 그 블록딜의 물량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저 수급 범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KT, 신한지주, LNF, 한국항공우주 4위입니다. 순매수 기준의 4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밑에 있어요.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셔야 되고, 쌍끌이 기준에 가장 많은 매집, 그리고 매집률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기간 범위, 오늘은 아직 추정치니까 이렇게 외국인 앤드 기간 쌍끌이 매집 금액 4위 앤드 매집률 기준에서는 1위입니다. 10% 이상이니까 뭐 상당한 매집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이 많이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PBR이 4배,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38배의 PER, 12개월 평균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성장주라고, 방산업체를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주로 해석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잘라드리는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이제 오늘부터는 요 컨센서스 부분을 중간에 저 그래프는 빼줘 버리세요. 그냥 그 밑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내용하고 맨 위에 저 부분만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6월 7일 컨센서스, 그리고 항상 이 컨센서스 올릴 때 상단 부분에 몇 월 며칠인지 항상 기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볼 때 이게 뭐 며칠자의 컨센서스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PBR이나 PER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을 하고 있고 또 전망치가 이제 다 올 거가 이제 오늘 나와줬는데, 최근에 전망치 부분이 그렇게 뭐 방산업체가 뭐 순식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죠. 다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수주 공시 관련해서, 수주 관련해서의 내용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지금 수급이 굉장히 뭐 11% 이상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업 개요 놓고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방산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이제 뭐 이 부분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오늘 그 방안에 쭉 올려드렸어요. 그 기사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주가를 들어 올린 명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오늘 다 올렸나요? 3개? 4개? 3개? 4개를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하나, 둘, 셋, 4개, 네 번째 기사까지 다 넣어주세요. 지금 다시 그 기사 드릴 테니까. 저 기사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폴란드 쪽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실적의 기준이 되죠. 폴란드 쪽에서 수주 발주를 한다,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다. 결제된 건 아닙니다.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탄력을 좀 줬고, 그러니까 오늘 북한의 이제 핵실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움이 형성이 된 상태, 전체 시장이요. 그 아시아 증시가 지금 일본 쪽이 0.47%의 강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1.24% 급락이란 말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쪽에 핵실험 감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거뜨린 것 같은데, 그 방산에 관련된 내용 플러스
실질적인 조금 전에 이제 보시는 내용. 그러니까 공시가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방산 관련된 내용 기준에 폴란드 쪽에서의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도 자료죠. 보도 자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누리호 2차 발사 진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5월 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그때 즈음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육성하려는, 정책적으로 좀 육성하려는 그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제한시켰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들의 속국은 아니지만 일단은 어찌 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력을 가지고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력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죠. 그 부분에 이제 미국의 입김이 좀 센 건 사실인데, 항공우주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재를 했던 미국에서 이제 좀 뭐 제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건 그 규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일단 그 부분이 좀 풀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항공우주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 우리도 이 기술력을 더 뭐라 그래요? 이 기술력을 더 우리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것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막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면적인 부분이 항공우주 분야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북한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뭐 IBSM인가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뭐 타격하겠다부터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긍정적이지만 어찌 됐든 그러한 기술력을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뭐 니네도 다 개발하고 다 가져가고 뭐 이런 것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불편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욕심이겠죠.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좀 완화해줬다. 그렇게 되면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육성 부분, 그 부분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하여간에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때 당시 정책 기준이 우리 항공우주 분야 개척해 나가겠다 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방산업체고 사실상에 방산업체인데, 방산업체의 이러한 수급 강도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는 건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제 다올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일단 그것은 이제 다올 측이 예상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도 주가 수익배를 뭐 30배를 적용을 시켜서 목표 주가를 69,000원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30배. 우리나라 12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업황의 기준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겹쳐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항공 우주 산업 부분에 대한 육성책, 거기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제 방산 기준에서의 또 실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메이저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흐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메이저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월 20일 이후에 쌍끌이 매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집률이 높은 종목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짜리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주가가 올라와서 어찌됐건 5조를 넘기는 종목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방안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문나님, 아롱이님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서 또 논의를 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6월 15일인가요? 6월 15일 기준 그렇게 해서 한국 항공우주인가요? 뭐 이거는 이제 오늘 매매 사인 또 개장 전 관심 종목을 올려드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외친 우주가 다 있네요. 또 우주선 기술이 없으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없거든요. 박현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게 이제 아예 뭐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런 거를 또 막는 건 아니지만 좀 민감해서 좀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 쪽에서 좀 제재? 하여간 미국 쪽에서 좀 막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핵 기술을 우리도 개발하겠다 했을 때 막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주선 기술이 미사일 기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그래서 좀 막아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줬고 우리나라는 아예 대놓고 이제는 야 그래 우리도 개발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분야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제재가 있었죠. 그걸 제재라고 표현한다는 게 참 우리가 그들의 이제 간섭을 받고 뭐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의 교환이 있었고 저게 이제 5월 말 뭐 또 이번 연휴 그렇게 하고 또 문난님께서도 개장 전에 이렇게 쭉 VVIP방과 VIP방 다 올려놓으셨는데 볼까요? 개장 전에 올린 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기준에 월요일 날도 그냥 채팅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화요일 어제 야간 무방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개장 전에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 관련주 보세요. 그리고 개장 전에 어제 야간 방송에서도 또 오늘 3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뭐 지금 그 거래량 터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나마 5종목 중에 LG노텍이 뭐 보합해서 방어를 좀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OCI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를 띄고 있고 52주 고가 20거래일 고점이죠. 20거래일 고점을 둘 다 넘겼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52주 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매수평균 단가의 기준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편입 기준이 일정 범위 다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마저 텍스 전략 보고 매직 계산기 보고 그리고 나머지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47,700원 기준이고요. 매직 규모의 기준은 아까 이제 요 금액 기준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4,390억, 91억, 4,391억, 4,391억. 요 기간 동안의 매집 금액 기준으로는 4위, 그리고 매집률로는 1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의 매집이 돼 있다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매집의 기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육 기준에 매집 관련된 내용의 교육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1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2007년도 자료예요. 2007년도 자료고 이렇게 이제 매집이 형성돼 있을 때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1조 이상짜리 그나마도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다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에서 5%, 5에서 10%, 10에서 15%인데 30% 이상에서부터로 쭉 기준을 잡았을 때 얼마 전에 기준에 이제 30% 기준의 목표 주가가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넘긴 거죠. 다 넘긴 거고 지금 그 4만 원 기준 잡아도 30%면 5만 2천 원. 그것도 다 넘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차 목표 주가를 이제 50% 수준으로 그리고 2차를 100%로 이렇게 다시금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에 50%라고 한다면 계산기로 아예 계산을 할까요? 뭐 6만 원 수준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계산기 기준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7,000원 곱하기 150% 하면은 61,000원. 뭐 뒷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61,000원. 1차 목표 주가가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100%의 기준이면 뭐 81,500원이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시켜 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03일 기준, 07일 기준 지금 뭐 11시 20분 기준이 전략인 거고 갭에 목표 주가가 이제 주봉상의 갭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죠. 그래서 주봉상 그 목표 주가 정도 보시면 갭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차례 이번 주에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또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10월 이후로 주봉을 좀 놓고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앞전에 우리가 이제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흐름하고는 또 차이가 또 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전 기준의 갭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형성을 해놨었는지 주봉상의 갭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5월 26일자인데 저자락이 어디였냐면은 요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요 기준 요 자락의 갭을 설정 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이제는 넘어서서 새로운 갭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의 갭은 또 이제 요 자락의 갭이 되는 거죠. 요 자락의 갭. 그래서 이 부분의 갭을 1차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잡는다면은 아무래도 몸통 하단부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요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했을 때 대략 뭐 44,000원에서 뭐 54,000원, 만 원을 잡아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치 부분이 6만 원대 6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 폭의 기준에 넓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요 자락까지 해서 이만큼의 또 갭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만큼의 갭 이렇게 잡아버리면 35,000원에서 53,000원 잡으면 18,000원 53,000원에 18,000원이면 71,000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명목 가격으로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면 2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제 7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 거고 1차 목표 주가가 뭐 대략적으로 44,000원에서 53,000원, 9,000원이잖아요. 그럼 62,000원 정도? 61,000원, 2,000원이 현재 주가에서는 기술적인 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기관 수급
부분도 수급 논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 이제 현재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설정해서 들여다볼 건데 오늘 벌써 이미 이런 기준이 돼 있어요. 잠시만요. 이 캡처도 떠야 되니까 주봉상의 기준에 이러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그렇게 해서 6월 7일 11시 24분 주봉.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주봉하고 또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것까지 문자 사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문자 나온 게 3만 원대 1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 달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월 달의 기준, 그리고 5월에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1월의 기준 36,700원, 그리고 5월의 기준은 이제 44,900원, 뭐 이런 식이죠. 계속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거래가 수반될 때마다 미치는 것 같지만 위로 따라붙어서의 수급. 그리고 금요일 날 대박인 거죠, 사실. 금요일 날 51,500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뭐 10% 이상 시가총액 5조짜리에서, 근데 이날 51,500원이 이제 꼬리를 쭉 달고 내려온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는 거고요. S에너지 상한가 하셨는데, S에너지 9시 47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 기준까지 시가총액이 좀 많이 작아서 그렇게 돼 있고, 5월 3일부터 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든 또 자체적인 기준에서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따로 외부에 계시다 보니까. 또 5월 말에도 이때는 5월 말에는 없네요. 아침에 개장 전에 이렇게 아마 5월 24일 날 올렸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신 분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놓지 말고 확인 좀 해주시고, 25일 그리고 오늘 개장 전 기준 그렇게 하고, 추가 편입 요 기준도 조금 전에 이제 단가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PBR이나 PER 부분이 오늘 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왔어요. 근데 내일이면 또 더 높아집니다. 오늘 게 이제 내일 반영되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맞물려져 있다. 요게 이제 1월 달에 36,900원인 거고. 그렇게 돼 있고, 요거 1월 20일 날 채팅창에 올린 내용 그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2일자 그리고 마찬가지 5월 25일 날 불격 말씀 5만 원, 뭐 49,850원. 지속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 사인 기준에서만, 또 VIP 방 이상의 방 위주에서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월봉의 뭐 상승장악 확인형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매직 시그널 매수자인 기준에서의 흐름, 또 캔들 기준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캔들의 기준, 또 아까 보신 이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서의 기준, 요 기준이 이제 오늘 기준에 상향이 되겠죠. 마찬가지. 요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 3,600억, 900만 주, 970만 주 대비해서 1,100만 주로 더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오늘까지 하면.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물량이 더 치고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린 거고, 이런 부분의 흐름들을 전부 교육을 받고 들여다 보시는 게 옳은 거죠.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국항공우주 중간중간에 어차피 원고 작업해야 되니까 다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VIP 그 회원분들 수익 부분 인증 자료도 다 수정해서 주말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다 가져다가 제대로 다 형성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는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볼게요. 개인 누적은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그 흐름 기준을 다 보고는 쉽지만 어디서부터 볼까요? 거래 대금으로 볼까요? 소나 모멘텀 차트도 그렇지만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애매하구나.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보고 거래량의 5MA, 20MA 기준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전저점을 넘기는 흐름인데 좀 여유롭게 1월부터 해서 전체 추이 추세 부분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래가 형성되고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는 국면들. 나머지는 이제 중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가 5MA, 20MA를 수반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실패하더라도 이제 저런 자락이 편입의 기준점 그리고 이제 캔들의 변동성 크기까지 보면 뭐 더더욱 좋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의 편입 기준점 여기까지 뭐 5MA, 20MA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까지 뭐 포함을 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기울기 시그널까지 포함한다면 뭐 이런 기준점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에서도 이제 편입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실패가 되더라도 자체적인 문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전체 이제 시장에 연동된 폭의 눌림폭 정도가 돼 있었겠죠. 여기서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에 시그널 형성돼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눌림목 보면은 눌림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은 변동성 종목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변동성 종목하고 어떤 게 변동성 종목은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그 기준에서 정리를 빠르게 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미 꼴이나 음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 종목의 기준에서는 주가가 음봉이나 꼬리가 달리더라도 등락률의 기준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좀 더 놓고 보고 또 수급이 깨져 나가면서의 흐름이 되느냐 그런 거 놓고 보고 대처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에서도 이제 갭을 봤지만은 갭 이외에 이제 캔들까지 보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월봉 기준에서도 캔들까지 보실 수 있는 한동안 굉장히 크게 뭐 미끄러졌던 그런 종목이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크게 뭐 분식 회계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뭐 방산비리 얘기도 나오고 대단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것이 뭐 정치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분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 이전에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중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중립이었기 때문에 관망 혹은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거래가 수반됐을 때 여기서부터 들여다보는 흐름. 그죠? 캔들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락 장악형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승 뭐 잉태 확인형이든 뭐든 간에 여기도 중립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을 편입의 기준으로 최근 이제 이 논란도 좀 있었어요. 주말에 그 VIP 방에서는 망치가 떴는데 망치형이냐 했을 때 캔들이 너무 작았다는 얘기죠. 캔들이 너무 작았고 그리고 평상시 대비 그리고 거래량이 작았고 캔들이 작다라는 건 거래가 없으니까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요 자락도 결국은 이제 뭐 밋밋해지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은 여기도 뭐 망치형이든 장악형이든 뭐 인식할 수 있는 구간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후속의 기준이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제 매도의 기준을 잡는다면 요 정도 하락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형 뭐 이 정도.
이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추이 전체가 지금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캔들 이외의 패턴에서의 뭐 갭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계속 뭐 실적 관련 또 수주 관련 또 항공우주 사업 분야에 대한 이슈가 장중 내내도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49만 9천 주, 50만 주.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도도 좀 하고 있겠죠. 프로그램 통해서 매도도 있을 거고 매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자락에서 고점을 다시 57,400원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오늘 마지막 문자 두 번째 문자가 55,300원인가요? 아까 우리 들여다보셨을 때 55,300원인가요? 그래서 추가적인 문자 발송까지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55,300원에서 뭐 1,700원이면은 한 3% 등락 범위가 되는데 그게 57,000원인데 57,400원을 수급이 월등하게 더 들어오면서 세게 들어올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해가는 뭐 S에너지 상한가 부분 예쁜 궁디님 그리고 오늘 노터스를 금요일 날 편입을 해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노터스 상한가네요. 상한가 축하드리고 노터스 볼수록 웃기네 하셨는데 이제 홍순태 선생님께서 노터스 매수 16,900원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21,950원 상한가에 뭐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궁디님 내용도 마찬가지 또 청단 글로벌까지 뭐 상한가가 뭐 세 종목씩 형성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도 좀 설정해 드리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노터스 상한가 그리고 청단 글로벌 신규주죠. 청단 글로벌 또 상한가 그리고 예쁜 궁디님 말씀하신 S에너지 청담 글로벌 상한가 전거래일에 이제 신규 상장됐을 때 변동성의 기준이었는데 여기도 상한가가고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노터스는 이제 착시 현상 기준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거고 S에너지도 상한가인데 상한가 가서 1,100억.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니 네, S에너지 그렇게 하고 S에너지 부분은 예쁜 공디님이 9시 47분에 아이고 9시 47분에 S에너지 9시 47분이면 나중에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보죠. 그래서 예쁜 공디님 그리고 11시 25분에 흥분하셨어요. S에너지 상한가 두 번이나 항공우주 부분 상한가 이렇게 몇 시에요 저게 11시 25분 그리고 일단 아까 홍순태 선생님께서 노트스 부분 가지고 계신 부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더 보죠. 캡처를 뭐 이번에 같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홍순태 선생님 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하여간에 주의하셔야 돼요. 개별 기준에서 이렇게 편입을 설정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범위 시외 상한가 거기까지 잘라야겠다.
가축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정규장 또 상한가. 노터스 20607 홍순태님.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기준에서 하여간에 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시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셔서 대처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전부 매직 계산기 다 자를게요. 아예 마이크 들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이 기니까 영상 잘라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직 계산기 다 자르면 되겠습니다. 매직 계산기를 다 잘라주세요. 2%의 차익 실현 부분을 다 싹 다 세 종목 싹 다 잘라주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고 들어오십시오.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들이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이렇게 전화하셔서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볼기능 마스터 여기도 이벤트를 하실 것 같으면 메인 페이지 디자인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응? 요청을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올려드리고요. 매직 계산기 잘라서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